협상하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48시간 동안 뭐 더 빠지겠다 막 위험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트럼프가 시간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미국의 군함, 세척, 수천 병력이 추가 파견된다. 이란 지상군 투입, 임박 관측. 지난주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주겠다. 너네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안 하면 이란 내 모든 발전 시설부터 시작해서 다 때리겠다. 정전 만들겠다. 그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시장은 좀 쭉 빠졌어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오늘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뿐만 아니라 뭐 니케이라던가 뭐 항생이라던가 대만까지도 싹 다 빠졌어요. 상해 종합까지도. 그래서 아시아 전 증시가 급락을 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번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가 안 됐고 봉쇄가 됐고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이다. 근데 그 아시아 국가들 중에 가장 누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중동에 대한 원유, 뭐 에너지, 원자재 공급을 많이 받는,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런 국가들이 흔들린다는 거. 그래서 국내 주식 투자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 중동 전쟁 끝나기 전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 드리면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계속 흔들릴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원달러 환율도 1510원 넘었죠? 많이 흔들릴 겁니다. 자, 우리 한 가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하우스 방송에서 제가 긴급 시그널로 중동 전쟁 터지고 나서 어떤 얘기 들었었죠? 안전자산, 달러랑 금이랑 그리고 또 가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들은 바꿔야 된다. 긴급 시그널 기억나세요? 나는 그 얘기 듣고 바꿨다. 1번 한번 올려볼게요. 물론 금으로 바꾸신 분들은 좀 손실 중일 거예요. 저도 금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달러 아니면 이제 제일 접근성이 편한 게 이제 달러니까 달러랑 금 안전자산으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긴급 시그널 올려드렸을 때 이제 하우스 그 시그널 보신 분들이 야 전쟁 터졌으니까 당연히 불안하고 진영학적 위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오르겠지. 당연한 얘기를 해놓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놓고 안 바꾸신 분들이 허다할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응? 제가 우리 하우스분들한테 긴급 시그널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은 이미 제가 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맞춰놓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직접적으로 시행을 해요. 행동으로 옮겨. 그러니까 딱 그 글을 보고 그럼 뭐 모르겠지. 뭐 미국 국채 뭐 괜찮겠지. 뭐 달러 괜찮겠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여러분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10원이다. 아우 막 너무 올라갔어요.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전쟁이 터진 지 4주 됐죠. 한 달 전에 내가 행동을 했었어야 된다고. 실질적으로.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내가 딱 그 시그널을 보고 달러로 좀 바꿔놔야겠구나. 계엄령 이후로 달러로 보유하고 있어요. 저것도 나쁜 좋은 전략이에요. 나쁜 건 아니다. 음. 그래서 딱 보고 달러든 뭐 금이든 변동성에서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안전자산을 담아놔야겠구나. 실제로 행동 옮겨야 된다. 후신이 저는 한 달 전에 그 봤는데도 못했어요. 어떡하죠? 괜찮아요. 항상 우리 투자를 하다 보면은 연습 실전이야. 다음번에 잘하면 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시그널 드릴 수 있는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올 거니까 괜찮다. 이번에 못했으면 반면교훈 삼아서 다음에 잘하면 된다. 아시겠죠? 이란 측에서 협상 없었고 트럼프의 심리전이라고 공식 입장 나왔어요. 협상 있어도 없다고 해요. 이란은. 그러니까 누가 지금 거짓말 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오피셜 나오기 전까지는 양측 다 누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몰라요. 미국 국채랑 달러 남았어요. 그럼 나쁘지 않았겠네. 좋았겠네. 안 그러네. 국채 금리가 좀 뭐 장기 채인지 단기 채인지 이제 그에 따라 다를 거니까. 근데 채권 가격은 조금 손실을 보셨겠네. 근데 달러 바꾸신 분들은 해지 하셨을 거예요. 자산을. 금 담으신 분들한테는 좀 마음이 좋지 않아요. 다 맞출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돈을 뭐 벌었든 내 자산을 해지했든 그런 걸 다 떠나서 이번처럼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자. 이해되셨죠? 자, 미국 군함, 세척, 수천 병력 추가 파견, 이란 지상군 투입, 임박 관측. 그래서 지금 지상군을 뭐 보내기 위해서 뭐 배가 지금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지상군이 뭐 투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정학적 위기나 중동전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뭐 맞다 틀리다가 없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거 예상이라는 게. 자, 하르그섬 점령은 지상군 인지를 주는 셈이다.
사임한 미국 대테러 수장 경고.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임을 했어요. 그 말은 즉슨 트럼프 메가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번 전쟁에 대한 의문이 든다. 서로 투닥투닥 하고 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이란 전쟁,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뭐 중간 선거다, 뭐 국제유가다, 다양한 이유들도 있지만 트럼프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커진다. 사실상 이란의 전쟁의 명분을 우린 살짝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정답은 트럼프만 알고 있겠죠. 그래서 대테러 수장 이분도 이해를 못한다. 그냥 때려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초토화 데드라인 24일 아침 8시 44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외교 협상 중에 한 가지 카드입니다. 협상 카드 중에 한 가지야. 24일 뭐 이렇게 줘놓고 뭐 48시간 줘놓고 협상하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48시간 동안 뭐 더 빠지겠다 막 위험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트럼프가 시간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 48시간 얘기할까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야. 중간선거도 없고 뭣도 없고 국제유가 올라가도 상관없어. 어차피 지네들이 1일당 제일 많은 원유를 생산하고 있어. 최대 생산량이야. 미국은 미국 내 휘발유 공급은 할 수 있어. 그런 상황이라면 48시간 내에 뭐 결정해라 뭐 해라 이란 발전소 끊겠다 그 말 안 해요. 그 말 안 해. 실제로 이라크 전쟁 때 미국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었냐면은 그 발전소를 직접적으로 다 파괴시킨 게 아니라 변전소랑 송정만 이런 애를 때렸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통제했어. 정밀 타격해서.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간 끌고 계속 가려고 그러면은 이라크 때 써먹었던 그 방법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발전소 자체를 파괴시킨다? 이렇게 되면은 민간 그 국민들이 있죠? 뭐 병원이라든가 식수라든가 공급, 통신 이게 다 잘려요. 민간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면 이러면은 나중에 국제법 위반까지도 가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진짜 바보가 아니야. 빠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새 막 마가라 그러는데 뭐 빠가라고 그러던데? 얼마나 싫으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국제법 위반까지는 그 규제 안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 국채 4.4도 있죠. 이따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이란군 발전소 피해가 파괴하면 다시 지을 때까지 호르무즈 봉쇄한다. 이란도 세게 나가죠. 이란 절대 굴복 안 해요, 여러분들. 페르시안 후에 얘네들 절대 굴복 안 한다는 거. 이분이 오셨네요. 고물가 고환율 앞에 선 신현송 중앙은행 적극적으로 대응. 자, 앞으로 이제 한은혜 차기 중앙은행 총재가 되실 분인데 제가 요거 작년부터 얘기 드렸었죠, 여러분들. 한국은 26년도 금리를 인하할 거다 아니면 동결 아니면 인상할 거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상승장이 와서 엑시트를 하면 대출부터 갚으셔야 됩니다. 요 얘기 드렸었는데 몇 년 전부터 참 속이 타죠. 우리가 원하는 또 상승장 엑시트 시점이 지금 안 오니까 속이 타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엑시트를 하면 대출부터 갚아야 된다. 왜? 시중금리 안 떨어진다. 거기에 정점을 찍는 분이 신형송 이 발음이 이렇게 어려워. 신현송 이분이에요. BIS 계셨던 분. 근데 이분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간에 아무리 이분이 오시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한은 같은 경우에는 정부 방향성, 기조 방향성이나 그대로 갈 거기 때문에 이분의 입김이 세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금리 인상될 가능성 높다. 아니면 동결될 가능성 높다. 왜? 미국은 내리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국가들은 올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혹은 동결. 환율 때문에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경제 체력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한국에 폴볼거래요. 갖다 붙이기는 잘 갖다 붙여.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 의장이라면 모를까 하는 총재 한국 정부 가자는 대로 가요. 어쩔 수 없어. 아무리 이분이 뭐 날고 기고 뭐 유명한 분이고 BIS에서 좀 한 자리 하고 뭐 연준 그 석사분들이랑 같은 자리에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분의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났지 이분이 혼자 금리 인상 방향성을 기조를 정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에 지금까지 해왔던 한은 한국 정부 그 관계 유착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죠. 어떤 식으로 갈지.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 한은이 전 금리 인상할 가능성 높다고 봐요. 이미 수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분 때문에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아니,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이분이 아니었어도 기조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 동결 혹은 인상. 자, 이란의 미국 국채 보유 금융기관도 표적이다. 트럼프 48시간 시향 임박. 자, 이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 국채 얘기를 해요. 야,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은 트럼프 너네 전쟁 못 하잖아.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세게 나온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뭐를 꺼내냐면 미국 국채입니다. 야, 미국 국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너네 다 때릴게. 그럼 어떻게 될까? 미국 국채 금리가. 여러분들 이란이 그 미국과 이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이란이 가장 많은 공격을 했었던 국가가 어디냐면 카타르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두바이를 왜 때렸을까? 두바이에 뭐가 몰려 있어요? 중동 금융의 허브. 지금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두바이로 많이들 넘어가 있죠? VC들도 많이 넘어가 있고. 자, 두바이를 때렸다는 건 뭔 뜻이다? 금융시장의 영향을 기스를 내겠다. 금융 허브를, 중동의 금융 허브를. 걔네들이 뭐를 갖고 있는데? 라고 물으면 달러, 오일 팔아서 뭐를 갖고 있을까, 여러분들? 오일을 판매해. 판매 대금을 뭘로 갖고 있어요? 두쫑크를 먹고 싶어서 그래? 이거 방심했네. 두쫑크를 갖고 있어요? 두쫑크를 터트리려고? 원유를 팔면은 오일을 판매한 대금 미국 국채로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란이 두바이를 때렸다는 건 간접적으로 뭐를 때렸다는 거예요? 금융센터를 피격했다는 건 미국 국채를 때렸다는 거잖아요. 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를 무서워하는지. 미국 국채 금리가 4.5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발동이 걸린다는 거예요. 타코가. 여러분 작년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글로벌 모든 국가들한테 다 때린다고 했을 때 90일 유예가 딱 나왔어. 그때가 왜 나왔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때 뭐가 나왔는지. 그러면은 미 국채 4.5 요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트럼프 뒤늦은 이란전 출구 전략 모색 발 빼기 쉽지 않아. 근데 출구 전략이 참 쉽지 않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꼬라지가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이란에서 철수를 하려고 해요. 이란이랑 어느 정도 협상을 맺은 뒤에 그리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을 누구한테 넘기냐면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또 누구 있어 뭐 중국 호르무즈 해협을 많이 이용하는 그 고객들한테 넘기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그 배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오히려 이란의 혁명단의 얘네들 있죠? 혁명수비대 얘네들한테 수수료를 내고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해버리는 통갑이나 이런 통과할 때 수수료 이제 뽀찌를 받아 먹으면서 지네들 원유를 태운 이란산 배는 쭉 내보내고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 전략을 모색 중인데 쉽지 않죠. 너무너무 쉽지 않다. 자, 22 인사들 내달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일단은 요거는 여러분들 유럽 22에서 지금 당장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당장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해야 미국에 대한 뭐 이런 중동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잠잠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 상황에 맞춰서는 당연히 중앙은행 관계진이든 뭐 중앙은행 총재들이든 은행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또 전쟁 끝나고 유가 떨어지잖아요. 금리 인상 얘기 잠잠해져요. 스태그플레이션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거랑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자, 트럼프 파월 수사 계속해야 연준이자 인중 갈등 확산. 근데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너무너무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그 중에서도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 파월이에요. 자존심일까? 이란 전쟁이라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다. 이미 벌어졌고 이미 했기 때문에 당연히 출구 전략도 쉽지 않다. 근데 내가 트럼프라면은 중동 전쟁만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그 다음은 이제 새로운 연준의장도 오고 캐비넛이 뭐 열어봐야 알겠지만 자기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럼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랑 어느 정도 자존심도 굽히고 해서 파월 연준의장 보내고 새로운 캐비넛이 부르고 그리고 파월 연준의장 빈 자리에 만약에 파월 연준의장이 들어오면은 누구 대신 들어가냐면은 스티븐 미란 자리였나? 무튼 파월 연준의장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은 일단은 캐비넛이 새로운 연준의장을 못 앉히고 있어요. 지금 인준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월 때문에. 근데 더 나아가서는 파월 수사를 중지를 해야 돼.
법무부에서. 근데 중지가 지금 기각이 됐고 법원에 막 법원이 이제 파월 편을 들어주니까 그 열받아가지고 계속 해야 된다 이러고 있고. 근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이랑 어느 정도 화해를 하면 일단락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머리를 갖고 있고 좀 정치적인 셈법이 되는 사람이라면 파월까지는 안 건드리거든요, 지금. 음? 파월을 건듦으로써 지금 5월 달에 캐비넛 씨가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 안 돼요. 근데 이게 5월 달에 될지 안 될지가 어디 시장에 영향을 줄 거냐면은 채권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너무 감정적인데 저게 맞죠. 채권 금리를 높여줘요. 지금 여러분들 중동 전쟁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갔죠? 중동 전쟁 끝나더라도 채권 금리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새로운 연준의장이 지금 불확실해.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계속 이어서 할지 아니면 케비너 씨가 할지 그걸 몰라. 그러면 그 시장의 불확실성은 채권 시장에 채권 금리로 반영이 된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연준의장을 끝내더라도 연준의장으로 28년도 1월까지 있어. 그러면 케비너 씨가 들어오더라도 제롬 파월 그 파월파, 케비너 씨파 양갈래로 갈려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금리 인하든 유동성 정책이든 아무런 못해. 이렇게 되면. 그래서 파월 수사나 이런 것들은 너무 감정적이지 않나. 물론 우리가 이제 기사로 접하니까 또 뒤에서는 서로 샤바샤바 하겠죠. 베스트 재무장관이 가가지고 달래고 또 두충구 사갖고 가가지고 파월을 좀 풀어 또 속을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뭐 해장국 한 잔 먹으면서. 근데 우리가 보이는 기사로만 봤을 땐 너무 유도리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결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실 저는 중동 전쟁은 걱정 안 돼요. 중동 전쟁은 끝날 거라고 봐요. 근데 정말 걱정되는 건 이게 걱정된다. 이래서 연준의장이 밀리고 밀려가지고 만약 캐비너 씨가 올해 막 연말까지 안 돼버려. 이러면은 뷰부터 뭐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제일 걱정이다, 사실. 전쟁보다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팔로우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트럼프 48시간 최후 통첩에 코스피 6.5% 폭락, 환율 1517원. 자, 1510원 넘었죠? 이미 한 달 전에 우리 하우스분들한테 제가 긴급 시그널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자산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특급 시그널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 자, 미국 하원 자산 토큰화 논의 본격화, 월가 금융 인프라 블록체인 전환 가능성 주목. 오늘 뭐 CFTC랑 SEC에서 공동으로 뭐 발표한다고 하죠? 그 클래리티 법안만큼 기대할 만한 뭐 그거를 발표한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산 토큰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크립토 시장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클래리티 법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의논 중이다. 재빠르게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빠르면 5월, 늦어도 7월까지는 돼야 된다. 그 얘기 드렸었죠. 트럼프가 지명하고 트럼프가 발목 잡는다. 캐비넛 씨 미국 연준의장 되기도 전에 사면초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인준도 사실상 지금 불투명하다는 거. 자, 토큰 IT 업계 화두 젠슨항 엔지니어의 기본급 일부 토큰으로 제공하는 방안 검토 중. 자, 클루드라고 AI 플랫폼을 많이 이용할 때마다 토큰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 이제 뭐 엔비디아나 이런 엔지니어들이 그 클로드를 많이 써요. 근데 이제 그 많이 쓰는 것만큼 그 많이 쓴다는 거는 AI 플랫폼을 활용해서 업무량이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막 월급에 거의 클로드 쓰는 토큰 양의 그 액수가 자기네들 연봉의 막 절반 가까이 된다 그래요. 보통 한 엔지니어라고 보면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 받거든요, 연봉이. 근데 이제 클로드의 그 토큰 비용으로만 거의 한 3, 4억이 들어간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뭐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AI를 활용해서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엔지니어들이 진짜 각광을 받게 될 거고, 그러므로써 어떤 기업들, 어떤 직업들이 생겨나고 없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트럼프 발표 이후에 장외 환율은 1,490원이에요. 전쟁 끝나면 그 원달러 환율은 또 내려요. 10만 달러로 5천만 달러 돈 복사라니. 해킹의 리졸브 랩스 USR 스테이블 코인 와르르. 자, 이거 뭐 다뤄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수천만 개, 수백만 개, 수십만 개 프로젝트 중에 한 개다. 이것 때문에 뭐 시장이 무너지고 암호화폐가 끝난다? 그렇지 않다. 의미 없다는 거. 대신 리졸브 랩스 얘네들 생태계는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죠. 흔들릴 수는 있겠죠. 이게 뭐 일파만파 커진다 그럴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천만 불 뭐 유출인데 크게 의미 없네요. 18일부터 19, 20 전쟁이 또 장기화된다는 이런 얘기들과 함께 같이 더불어서 쭉 빠지고 있다. 이더리움도 이렇게 빠지고 있죠. 자, 미국 신규 주택 판매 발표가 되고요.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 26일 날 발표된다고 하네요. 노동부 졸탄 30일 유로존 CPI ADP 민간 4월 1일
자, 제일 중요한 거는 4월 3일입니다. 미국 실업률 비농업. 그래서 여러분들 4월부터는 미국의 고용 지표도 조금씩 봐주셔야 된다. 4월, 5월, 6월, 7월, 8월. 아마 파월을 이용해서 파월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못했다는 핑계권을 만들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중동 전쟁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무언가 그 경제가 망가지고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튀는 이러한 안 좋은 데이터의 명분을 씌워야 돼. 그러려면 파월을 씌워야겠죠. 파월 존엄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올라간 거고 지금 경기가 침체된 거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전쟁 하나만으로도 너무 도박이잖아. 그냥 내가 트럼프 입장이라면은 모르겠어. 머리 아픕니다. 일단 봅시다. 우리가 기사니까. 자, 미국 소매 판매 지표 발표되고요. 그래서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표 4월 초에 발표된 거 보셔야 되고 4월 9일 날 국내 총생산 GDP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4월 10일 날 발표되는 거 CPI 보시면 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4월 10일 날 일단은 높게 나올 거예요. 디젤, 휘발유, 에너지 얘네들 다 올랐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걱정해야 될 건 이미 시장도 알고 있어. 그래서 무조건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시장이 빠지지는 않아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중동 전쟁 때문에 이 정도 빠지겠네 이미 반영을 할 거예요. 월가 그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근데 우리가 좀 더 빠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근원 CPI. 만약에 에너지나 식량까지는 오케이. 근데 에너지 식량 가격이 올라서 근원 CPI까지 올랐다. 그러면 시장은 좀 많이 빠질 겁니다. 만약에 근원 CPI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시장은 횡보.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이거 근처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좀 더 디테일하게 4월 10일 날 CPI. 자, 미국 PPI도 중요하죠. PPI도 높게 나올 겁니다. 미국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항상 CPI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죠. 그래서 PPI도 높게 나올성 높다. 높게 나올 가능성 높다는 거. 그리고 4월 30일 연준 금리 결정. 재밌겠는데요? 연준 금리 결정. 이제 이때부터 케빈 허쉬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4월 30일 한번 지켜보자고요.